법인 대표가 10억을 꺼낸다고 했을 때 어떤 돈이 제일 가장 적은 세금을 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줄게. 자, 급여와 상여가 먼저 첫 번째인데, 자, 이거는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이거든. 그러면은 세율은 소득세는 6에서 최대 45%까지 되는데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은 49.5%가 되고 여기에 이거만 내냐? 그게 아니라 건보료까지 부과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너무 많은 세금을 내게 되니까. 자, 그럼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배당을 통해서 내가 돈을 꺼내가는 거야. 자, 배당은 매년 3월에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고 나서 4월에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결산 배당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결산 배당을 할 때는 배당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자 소득세랑 합산해서 2천만 원까지 15.4%로 지방세까지 포함해가지고 납부가 준비를 되고, 그럼 그 초과된 금액들은 다시 급여와 상해처럼 소득세 6에서 45%를 또 부담하게 되는 거지. 작년이 이것 또한 소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보료가 부과가 된다. 하지만 급여 상여액보다는 좀 더 낮은 세금을 내게 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자, 그러면 이번에 퇴직금으로 약간 이야기를 해볼게요. 퇴직금은 다른 소득이랑 좀 다르게 분류과세를 하는 소득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급여와 상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퇴직금은 내가 근속 연수에 따른 근속 기간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르게 기존 종합소득세랑 좀 다르게 계산을 한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세율은 어떻게 되냐면 10에서 대략 25% 정도 납부를 하게 된다. 그럼 여기에 지방세 포함하면 최대 27.5%가 되는 거지. 다만 퇴직금을 이제 10억을 받게 되면은 2억 7,500만 원. 굉장히 적은 세금이지만 하지만 내가 퇴직금을 10억을 받기 위해서는 근속 기간이랑 정관의 퇴직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10억을 받을 수 있다 없다가 결정짓게 되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자, M&A라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는 내가 운영했던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파는 그런 행위를 M&A라고 하거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근속 기간과 내가 3년 동안 받은 급여를 토대로 결정짓게 되는 거거든. 근데 하지만 M&A는 내가 설립일로부터 지금까지의 운영했던 회사의 모든 그 기준들을 평가를 받아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M&A를 통해 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은 뭐냐면 1년 동안 현금흐름 창출을 얼마큼 했는가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5배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4배를 받을 것인지 그런 협상에 따라 가지고 달려져 있다. 자, 그러면은 내가 1년에 우리가 영업이익이 적어도 5억 정도가 발생해 된다. 그럼 거기에 5배면 얼마야? 25억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은 내가 10억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회사걸로 꺼내갈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야? 세율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대략 10에서 25%, 지방세 포함해서 27.5%를 납부를 하고 내가 돈을 꺼내갈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53%가 가업승계가 안 돼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내로상이 굉장히 많거든. 자, 근데 우리가 이번에 진행하는 것 중에 M&A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인수를 하는, 그리고 대표는 그 돈을 가지고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자, 그렇다면 너 같으면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가져가겠어? M&A. 그렇지. M&A가 가장 이상적이다.